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입 지원관 제도, 이 민병희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민 전 교육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들 대입 지원관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대입 지원관들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걱정이 큽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철마다 수험생별로 맞춤형 진학 지도를 담당한 대입 지원관.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이나 학과의 출제 성향을 고려해 실전 같은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고3 2학기 일부 기간을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답변해 주세요. 이랬던 대입 지원관들이 입시철을 앞두고 진학 상담실을 떠나 교육청 브리핑실에 섰습니다. 민병희 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 지난달 30일, 대입 지원관 12명의 계약도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15차례에서 20차례까지도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학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입 지원관 12명 가운데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진학 지도의 업무 특성상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대부분 2년 이상 근무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했기 때문에 저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강원도교육청은 한시적 공약 사업에 따른 임기 종료이지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로 채용한 4명의 진학 지원 전문관의 담당 지역을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고3 경력이 있는 진학 전문가들을 구성해 대입 지원관의 공백을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모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바뀌는 것은 하루에 8회 정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학부모들은 수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소통해왔던 대입 지원관이 싹 다 바뀌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이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을 모셔와도 부족할 판에 여태까지 경험이 쌓여온 분들을 왜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교육감은 당초 핵심 공약으로 도내 18개 시군에 진학지도 담당관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최우선 공약이 학력 신장입니다. 하지만 임기 초반부터 대입 지원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홍천군에서 어린이 수십여 명이 집단으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모두 지난 주말 홍천군 연복리의 물놀이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물놀이장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이 위탁 운영을 맡긴 물놀이장. 지난 1일 올여름 처음으로 문을 연 지 나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구토와 고열, 복통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토, 설사 이거 계속 있고 아침에는 열도 심하게 나더라고요. 애들 얼굴이 다 저희 애들 얼굴처럼 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본 애들도 있고. 홍천군 병의원 소아과에는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러한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이어졌습니다. 홍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아이들이 1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증상을 보인 아이들은 대부분 지난 주말 홍천군에서 위탁한 물놀이장을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주말 동안 모두 2,600여 명이 이 물놀이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 가까이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데 구토물과 분변, 신체 접촉에 의해서도 옮을 수 있고 이틀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잠복기와 이동 동선을 봤을 때 이곳 물놀이장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오염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노로가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노로바이러스 검사 먼저 침속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체 대변이나 물놀이장에서 사용한 원수 자체가 오염됐거나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가 물놀이를 하면서 물 전체가 오염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홍천군은 물놀이장 개장 전에 수질 검사를 외부 환경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최종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지금 그 검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물과 관련된 검사 결과는 노로바이러스와 대장균 검사를 한 이틀 정도 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사고가 발생하자 홍천군은 환자 19명의 검체를 채취해 정확한 감염균을 확인한 뒤 물놀이장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밝혀지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달 고지대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일부 고랭지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달 초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고랭지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700여 미터에 자리한 고랭지 무밭입니다. 지난달 파종한 무가 빼곡하게 자랄 시기지만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최근 강릉과 정선 일부 지역에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갓 심은 무가 뿌리째 뽑힌 겁니다.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무가 좀 많이 날아갔어요. 한 30% 정도 날아간 집도 있고. 여름 배추를 재배하는 고랭지 농가들도 걱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강풍이나 가뭄 피해는 비껴갔지만 요즘 낮 기온이 크게 치솟아 작황부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다른 정선 공간에 여러 마을이 많은데 저희 백봉령은 좀 수분이 적당히 비가 와가지고 그게 좀 덜한 편이에요. 최근 2년간 폭우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랭지 농가들은 올해 모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랭지 채소의 재배 면적이 줄어 과잉 생산이 다소 억제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올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마다 비상이 걸린 겁니다. 8월 초까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고온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작황부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면적도 줄어있는 상태에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강풍에다 무더운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고랭지 농가들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평창군이 추진하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군수직 인수위가 해당 사업을 취소 대상으로 분류했고 평창군 담당 부서도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렸던 사업이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20년 농림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평창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흩어져 있는 축사를 한 곳에 모아 피해를 줄이고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농가가 축사터를 마련하면 국도비 등 95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군이 부지를 대신 매입한다고 나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예정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샀습니다. 이번 평창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축산을 사업 취소 대상으로 분류해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업 개선이나 재검토가 아닌 취소 대상으로 꼽은 것은 스마트 축산이 유일합니다. 인수위는 현지 확인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사업을 맡아서 하던 담당 부서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소송에 휘말려 부지 매입과 토목공사 등 아직 진행된 것이 없는 데다 일부 용역비와 직원 출장비를 제외하곤 매몰 비용이 거의 없어 취소에 따른 부담도 적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 사용한 게 없습니다. 취소가 설사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적인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축산을 반대하던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평창군의 취소 결정만 있으면 소송 없이도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런 쪽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기에 당연히 취소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은 국비 반납에 따른
불이익 우려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반대 주민들이 농림부에 제기한 사업 승인 철회 소송 결과가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갈려있던 사업이라 취소하더라도 갈등 봉합은 큰 과제로 남습니다. 한편 인수위가 보고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사업들도 추가로 있어 지난 민선 7기 사업 지우기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재검토 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강원도청사 건립추진팀은 조만간 신축 부지 재검토와 관련해 민간위원회를 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축 부지 결정 과정에 공론화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휘부가 방향을 결정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도청 신청사는 접근성과 확장성, 투명성에 입각해 부지를 재검토해서 조속하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배려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앞세워 의장단 3석과 상임위원장 6석을 독식하고 민주당에는 한 석만 배정했다며 이는 상생과 협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11대 강원도의회 첫걸음이 불통으로 얼룩져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첩 사업 대상의 정치망 어선도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 어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정치망 어선의 감척 신청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연근해 어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척에 참여하는 정치망 어선은 평년 수익액 3년분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선원에게도 최대 6개월분의 생활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6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올라 상승폭이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과 원자재값 상승 등 국제 요인과 더불어 식재료 값이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유값은 51.7%, 휘발유값은 32%가 올랐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8.4%가 뛰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분야 신규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삼척시 하장면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횡성군 안흥면이 테마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은 물론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요소 비료값이 지난해보다 18,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올해 20kg 요소 비료값은 29,000원으로 지난해 말 11,000원보다 160% 넘게 올랐습니다. 화천군 내 주유소 면세유 가격은 지난 6월 기준 휘발유가 1,448원, 경유 1,603원으로 지난해 9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해 최소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영농 자재와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물가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춘천시 민생경제범대책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민생경제범대위는 한국은행과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춘천고용센터 등 23개의 경제 분야 기관단체로 구성됐습니다. 범대위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과 농축산 지원 등 6개 분야 24개 대책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동향을 분석하고 각종 경제 활력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관광재단은 2022 강원 꽃고무 버스킹을 개최합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강원도의 각종 지역 축제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여는 버스킹 공연은 10cm, 몽리, 딘딘, 나태주, 고유진, 육중한 밴드 등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지역 축제가 재개됨에 따라 18개 시군의 관광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형극 축제 개최 도시들이 연합한 아비야마 총회와 축제가 다음 달 춘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일본 등 11개 나라, 21개 회원 도시가 참여해 인형극과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춘천시는 8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2025년 춘천국제인형극 연맹 총회를 사전 점검하고 9월 4일까지 춘천 인형극장 1원에서 인형극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과 34회 춘천 인형극제를 함께 진행합니다. 원주 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 태장마을 모임이 지역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한 재생자전거 10대를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어제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놓인 재생자전거 10대는 시민 누구나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2006년 창립한 태장마을 모임은 올해 원주시의 폐자전거 재생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부터 버려진 자전거 67대를 수거해 지금까지 10대를 수리했습니다. 저조했던 돈의 어획 실적이 늘어나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돈의 어획량은 16,13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98%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